안녕하세요.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34강입니다. 오늘 34강을 할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재 57페이지까지 했고요. 오늘 58페이지부터 할 건데 57페이지에 보면 선정 당사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제도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동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우리 이 지분경매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명이 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공유물 분할 소송에 임할 때 두 사람이 다 원고로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이렇게 그 원고로서 소송에 임할 수가 있는데요. 투자자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또 원고 우리 입찰할 때 또 지분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타 공유자도 있지만 원고도 또 지분으로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원고인 우리 투자자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명만 공동 소송인이 돼가지고 소송을 할 경우 한 명만 거기서 소송을 수행할 대표를 선정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타 공유자가 4명인 경우에 4명이 다 안 와도 됩니다.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법률적 리갈 마인드가 있을 때는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선정 당사자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가지고요. 한 명이 대표로 재판에 임하는 이런 제도를 선정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 당사자를 통해 가지고 전원이 소송 당사자가 되면서도 변론에 아주 복잡하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선정 당사자 신청하시면요 거의 다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선정 당사자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원고도 피고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그 실전반에서 투자하다 보면 공동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지인이라든가 여러분의 투자자하고 같이 투자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명, 3명이 들어갔을 때 한 명만 이렇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선정 당사자 제도라는 거는 소송을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피고 한 명의 대표자가 나와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그 관계가 신탁 관계로서 이렇게 그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요. 한 명 그냥 한마디로 대표를 선정해서 한 명만 변론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2차 변론기일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우리 그 실전반 제자분이 실제 2차 변론기일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냈던 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여기 책에 올려놓은 겁니다. 원고가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하세요. 판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고한테. 당사자 표시 정정해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으로 돼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외국인 영문으로 이름을 표기할 거를 갖다가 중간에 법정을 다녀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메일로 재판 결과의 요점이라든가 이런 사건 검색의 시간순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피고한테는 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가감정 신청 완료하셨죠? 네. 이 시가감정 신청 결과 1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 다음 변론도 시가 감정 신청한다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추정기일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추정기일이라는 용어로 사건 검색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직 그 추가적으로 이 변론기일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가 감정 신청의 이 감정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이 변론기일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물건지에 부모님 함께 거주한다 하신 거죠. 그때 피고가 인수하는 건 맞죠? 네 하고 그동안에 그 변론을 하면서 했던 얘기들을 판사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가끔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재판에 가면은 판사가 나한테 질문을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런 게 궁금한데, 좀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실제,
이 준비서면이라든가 소장에 쭉 여러분들이 사건 개요라든가 내용을 갖다가 적어놨더라도 한번 실질적으로 원고 피고가 이거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는 이해를 잘 했는지 보려고 또 물어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그 재판을 청구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그 사건의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죠. 외국인 연락되시죠? 이 외국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달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선정 당사자 신청이라고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선정 당사자에 대해서 피고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써놓은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 당사자 한 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오라. 피고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감정하는 이 감정 결과물 1개월 이상 걸리니까 다음 변론 기일은 속행합니다. 그래서 추정 기일로 해가지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한 달 이상 걸릴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결과물을 보고 시가 감정 결과, 그러니까 매수한 지분의 물건의 시가가 얼마인지 시가 감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렇게 변론 기일도 속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결과물을 보고 조정으로 갈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 형식적 경매로 갈지 결정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조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가 감정을 하는 경우는 피고 원고 간에 그 원만하게 시가에 준하는 그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그 조정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에게는 약간의 압박이 되는 듯 합니다. 이 시가 감정을 갖다가 원고가 할지, 피고가 신청을 해서 시가 감정 비용을 낼지는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어떤 분들 이제 실전반에서 보면요, 원고한테 이 시가 감정해라, 아니면은 그 측량 감정해라, 이런 감정 신청을 갖다 원고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피고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하는 게 바로 판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선고기일이 이미 10월 15일로 정해졌었는데요. 이 추정기일, 변론기일을 속행하기 때문에 시가 감정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60페이지 보면 조금 더 있는데요. 아마도 다음 달 4월 달에 있었던 건데요. 5월 14일에 변론기일을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변론기일을 속행하고 조정기일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고 판사의 조정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3차 변론기일이 5월 14일이었고요. 6월이나 7월에 조정하고 8월 9일에 결심해가지고, 결심이란 거는 이제 이날 끝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월 15일 날 선고, 이 정도 스케줄로 읽힙니다. 물론 이게 좀 결심과 선고가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그 느낌을 자꾸 이제 소송에 가시다 보면요, 하나하나 이런 기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 변론기일에는 약간 피고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여러분들이 변론기일에 변론기일은 이제 그 재판에 임하는 거예요. 실제 법원에 가셔가지고요. 판사가 앞에 있고 양쪽에 원고 피고가 앉거나 서가지고 판사와 셋이서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경우입니다. 2차 변론기일은 이미 접수한 준비서면을 확인한 후라서 그런지 큰 불편함 없이 잘 처리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이제 소송을 자꾸 하시다 보면 굉장히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느긋한 그 마음으로 가시게 되고요. 처음 재판을 임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런 경우에 우황청심원 하나 드시고 마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 이유 없이 원고로 이제 그 재판을 신청했는데 본인이 아주 그 겁이 나고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갔다 오시면요, 그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지분 경매만을 이렇게 그 매매를 하고 또 투자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주 뭐 그 평상시의 마음과 비슷한 그런 감정 상태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이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 매매에 관련된 거, 부동산 법인세법과 세법 개정안이 지금 그 법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6.17 대책하고 7월 10일 대책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런 내용을 조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우리 계속 지금까지 유행했던 투자 방법이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 매매법인을 통해서, 우리 지분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타 공유자한테 매각을 하려고 이제 부동산 매매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매매를 반복,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법인으로 사업자로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업상의 소득과 또 법인세,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택인 경우에 이 6.17 대책과 70 대책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택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개인보다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이 지금까지는 낮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종부세도 최대 6억까지 공제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두 채를 갖고 있습니다. 20억이에요. 그러면은 6억을 뺀 14억에 대해 가지고 종부세를 냈었습니다. 법인이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이런 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리면서 법인의 그 아파트 매각이 계속해가지고 매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지금 법인 부동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은 하지 않고요. 법인들이 그게 다 아파트에 그 몰려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 투자하는데 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다가구는 법인이 매입을 못합니다. 그럼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특수 지분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그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또 토지로 나눠져 가지고 사업용 토지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법인으로서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바로 이런 것들을 실전반이라든가 일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밴드라든가 또 지금 하는 이 유튜브 방송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노하우 중에 노하우 어떤 것들을 1인 부동산 매매법인에서 다루는지 이런 그 아주 깊은 노하우들은 이제 그 1일 특강 내지는 6개월 실전반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17 대책 영향으로 절세 목적으로 법인을 세워가지고 아파트를 사들였던 이런 그 다주택 1인 부동산 매매법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그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2021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물을 지금 던져야 되고 법인이 보유세 등 이런 그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걸 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올해 연말까지 부동산 매매법인의 이런 아파트 같은 주택 물량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6.17 대책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결국은 그 갭 투자 이런 것들이 법인 투자자들이 일반 그 지분 경매 말고요. 지금까지 일반 아파트를 갖고 갭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법인 소유 주택의 세제 강화 때문에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모든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도 전면 지금 금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 폐지됐고요. 이런 그 보유세 또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있죠. 또 양도세도 인상이 됐고 보유세도 인상이 됐고 이런 그 양대 보유세와 양도세, 법인세 다 법인들도 이렇게 그 인상이 돼가지고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또 기존에 종부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공제도 폐기가 돼가지고요. 법인 소유의 주택 공시지가와 관계없이 모두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법인의 세금 부담이 너무나 강화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4%로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5억짜리 아파트 두 채 소유한 법인은 10억 원 중 6억 원 공제받아가지고 4억 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종부세 납부했는데요.
내년도 6월 이후에는 10억 원의 3%인 3천만 원을 그대로 종부세로 내기 때문에 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인 경우는 6천만 원까지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아파트나 주택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종부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그대로 법인으로 갖고 가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혜택을 누렸던데, 이런 종부세 내년 상반기 또 6월 1일자로, 양도세는 1월 1일자로 이렇게 그 부과하는 세입니다. 종부세는 6월 1일부터 내년 시작되고요. 양도세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니까 이 두 세금, 종부세와 양도세 두 개의 부담 때문에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놔도 지금 팔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부동산 1인 부동산 매매법인에 있는 이런 주택이라든가 또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을 대표나 또 집안 식구들한테 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또 법인에서 이런 그 직격탄을, 세에 대해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건을 대표이사한테 파는 거로 하거나, 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취득을 2억 원에 했는데 그대로 2억 원에 양도를 해가지고 좀 세금을 줄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경영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 친족이라든가 이런 많은 그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 또 보시는 것 같이 출자한 법인, 계열사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특수관계에서 거래를 할 때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이런 그 주주, 임원, 직원, 뭐 가족으로 엮이는 이런 경우가 이제 특수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동산 법인하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죠.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의 주택 물건을 대표이사 개인한테 이제 파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저가 양도라든가 이 시가상당에 있는 금액을 싸게 이렇게 판다든가 뭐 그 시가하고 맞지 않게 팔았을 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세무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물론 무조건 받는 건 아니고요. 그 시가거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 되거나 또 시가의 100분의 5% 이상 금액이 차이가 난 경우에는 이런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요건에 돼 가지고 세무조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달리 이렇게 법인하고 세무 거래를 할 때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혼자서 거래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세무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대로 그냥 옮기거나, 또 주식, 비상장 주식이지만 지분을 갖다가 그 특수관계 간에 거래를 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그 주택이라든가 부동산 1인 부동산 매매법인에서는요, 거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617과 70 이런 대책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밴드에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번에 9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9월 22일 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특급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이런 부동산 1인 부동산 매매법인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할 만한, 또 수익이 날 만한 물건들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물건들을 선정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교대역 13번 출구 서울, 교대역 13번 출구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1일 수강료 5만 원이고요. 문의하시고 여기 등록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실전반이 있습니다. 이 실전반은 6개월 과정이에요. 지금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6개월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선수로서 이렇게 그 수시로 등록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과정 오프라인은 400만 원이고요. 온라인 과정은 이게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2년치를 다 보시려고 그러면 300만 원입니다. 그냥 그대로 6개월만 보시려고 그러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하셔가지고요. 등록하셔가지고 이 부동산 경매 중에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 이런 그 부동산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또 운영하는 방법 조금 전에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를 통해 가지고 안에 매주 제가 연재하는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이 지분경매의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9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또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들 전국적으로 계신 이 수강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태풍 피해 또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 지금 수도권에는 2.5단계 아주 준 3단계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집콕 집에만 계시는데 이럴 때 이 지분경매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일취월장 실력을 늘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35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